반갑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자, 장마가 시작해서 꿀꿀 하실 텐데, 자, 좋은 소식 하나 있죠. 자, 개인들의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를 좀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올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8%를 기록한 반면에 동학개미 투자자들은 평균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뭐 평균 수치니까 요거는 뭐 절대적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두어 달 정도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동학개미들의 수익률이 크게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학개미가 더 많이 번다. 국장 왜 해요? 뭐 이게 뉴스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들도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온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 좋습니다. 자, 뉴스에 나와 있었던 이미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올해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자, 1월 달에도, 동학개미가 더 좋았고요. 2월 달에도 더 좋았습니다. 3월 달에는, 네, 다 마이너스였네요. 3월 달에는 동학개미가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서학개미는 마이너스 5%, 4월 달에는 둘 다 플러스였고, 5월 달에는, 미국장이 더 좋았네요. 서학개미 수익률도 좋았고요. 6월 달, 네, 그 다음에 지금 6월달 수익률이 크게 증가한 거죠. 6월달 4%대. 누적으로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8.53%가 서학개미 수익률이고요. 동학개미는 10.5%가 동학개미 수익률이 됐습니다. 즉 국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의 수익률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대충 훑어보더라도 1월 달부터 살펴보면은 거의 한 30-40% 정도, 네, 아무리 못 올라도 그 정도 올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들 대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동학개미들은 한화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네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방산주 쪽이 좀 많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도 있고요. 한화, 현대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43%. 와우. 코나이도 네, 올해 들어서 열심히 올랐죠. 141%. LG CNS, 솔트룩스, 현대건설, 더본코리아도 여기 들어있는 더본코리아 최근에 주가 좋지 않아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BHI까지 해가지고 원전, 방산, 그 다음에 AI 두 개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쪽 있고 정책 테마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개 종목이 개인 투자자 수익률 상위 종목이고 1번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학개미들은요. 엑소바이오닉스 홀딩스 이게 154%.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로도 최근에 좀 많이 수익을 좀 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원전 쪽이죠. 이쪽도 뉴스케일 파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0%, 111%, 그 다음에 84% 뉴스케일 파워 원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익숙한 것들 뭐 있을까요? 로블록스, 그 다음에, 펠런티어, 네, 로빈후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익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수익률은 나왔는데 100% 넘는 게 3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도 ETF인가 본데요. 네, EX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이겠죠. 네, 펠런티어 관련한 부분이군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세 종목이 네, 엑소바이오닉스 홀딩스하고 오클로, 그 다음에 디렉시온, 펠런티어, 불, 2X 여기에 100% 되어 있고 나머지 뉴스케일 파워나 뭐 그냥 펠런티어, 로빈후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0%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동학개미가 수익을 더 많이 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집중 테마주들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함정은 뭐냐? 저점권에서 매수하신 분들만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중간 단계에서 매수하셨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중간에 네, 주가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들, 신용 들고 들어와서 매수하시는 분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위쪽에서 공략하면 네, 골치 아픈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들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네, 현대건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화 먼저 알아볼까요? 네, 한화. 이 한화가, 원래 그 화약이잖아요, 화약. 한화죠, 한화. 네. 이게 원래 화약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방산 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 원래 한국화약이었던가요? 이름이?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거 차트 잘 보시면은요, 재밌죠? 여기 지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별 볼일 없었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 자, 아래쪽에 지지선을 깔아놓고 역별 뚫고 넘어가서 옆으로 누워주는 형태. 요 패턴들은 대체적으로 매집이 좀 있거나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입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꼭 한번 관심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봐라 좀 이상한데? 라는 식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눌림목이죠. 이런 패턴들이 대체적으로 급등제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 급등, 그 다음에 횡보 이후에 이평선 모아서 또 급등.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횡보를 통한 모습이거나 아래쪽 조정을 통해서 이격을 좀 좁힐 때가 온 것 같죠?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부터는 또 재미없는 구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옆으로 누웠으니까 평균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이 기간이 좀 짧아지긴 합니다만 옆으로 눕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는 네, 좀 재미없는 구간을 버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1선 지지받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글쎄요, 뭐 당장 막 크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위치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리스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차익 매도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부담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방산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서 움직임들은 네, 뭐 하나 솔루션과 하나 시스템이 또 다른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다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애도 있고 잘 되는 애도 있다. 그래서 지주사 개념에서는 일단 잘 되는 쪽이 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보자고요. 괜찮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계속 좋지는 않았죠. 근데 뭐 앞으로 더 좋아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 태양광 쪽이 부진하면서 실적이 조금 감소했었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고요. 좀 지켜보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주사 개념이고 자회사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이고요. 지지라인 때는 85,000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1선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5일선 21선 데드가 나오면 61선 근처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의견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5일선 21선 데드 나오면 단기적으로라도 매도를 좀 치셔야 된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가볼게요. 현대로템도 요즘에 연일 상승세 신고가 뭐 가파릅니다. 지금 이 정도 과매수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 보면은 무지막지하죠. 자, 일단은 실적이 좋았어요. 1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당기 순이익 뭐 180% 정도 증가했죠.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하철, 철도 이런 걸로 많이들 알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트램 이런 쪽. 저도 예전에 현대로템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트램 쪽으로만 봤거든요. 방산 쪽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방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포지션은 이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요 시점이고요. 예전에도 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방산으로는 네, 저는 방산주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네, 전쟁 위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옛날에 방산주 하면은요.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우리나라가 전쟁 위기감이 있을 때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요즘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효자 품목으로 이제 24년도부터 많이 각광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차트 움직일 때 이건 현대로템 뭐 트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거는 저의 주력 종목은 아니죠. 저는 뭐 방산주 쪽은 따로 방산 쪽으로 엮이는 종목군들은 따로 추천은 안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방산 엮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방산을 잘 몰라요. 네, 뭐 그런 거 잘 그 뭐라 그럴까 숙지가 된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군사 쪽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어느 뭐 그 항공사하고 뭐 전투기 계약을 할 것이라느니 뭐 무슨 수주가 나올 것이라니 등등등 그런 것들 얘기들 많이들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막 있었던 게 트램을 수출하는 그런 얘기들 좀 있어가지고 현대로템이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뭔가 이슈가 있겠다라는 생각 좀 했었던 부분이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방산 쪽으로 부분해서 이제 주가 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수출이 일단 잘 되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주가 제대로 잘 진행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 또 최종적으로 사인이 돼서 납품이 되고 돈까지 받아 먹어야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실적을 잡히는 거죠. 뭐 지금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 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돈까지 받아서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형태까지 다 들어와야 되겠죠. 자, 추세는 매우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밀조밀 지금 여러분들 주가 상승할 때 꼭 하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캔들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있는 기준점은 없어요. 근데 보통 한 1, 2% 많이 가면 한 3, 4% 요 정도 캔들 크기가 몸통이 좀 작아져야 돼요. 작게 작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1%, 매일 2% 이거 사실 누적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변동성이 없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될 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몸통이 조금 커지고 꼬리가 달리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가만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느낌으로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황적으로 봐서는 네, 일단 더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탈하기 전에는 계속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 좀 이제 수급적인 동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5일선 깨질 때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나는 이만큼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어.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걸로 갈아타셔도 상관없겠죠. 많이 먹었으면 미련 없이 가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추세에서는 일단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21선까지 지지선도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건 5일선을 기준선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형성된 지지라인 때는 19만 8천 원쯤 되겠네요. 19만 8천 원 이탈하면 매도를 고민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가 워낙 강하면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와도 바로 또 반등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단하지는 마시고 상황 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 타이밍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익이 많이 나셨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연초에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거라서 이 부분도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왔었고, 지금 이게 한 150% 나왔다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 보면 150%가 아닌 것 같은데 2만원 정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거니까 6만원이면은 네, 150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뭐 평균, 네,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요건 다 아시듯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SMR, 소형 원자로에 대한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정도까지 급작스럽게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죠. 근데 강하게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좀 커졌고요.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과매수 국면에 들어갔고 주가가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도 슬금슬금 팔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다른 것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들의 매수가 많은지 또 신용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거든요. 또는 대차장고가 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산 이 에너빌리티의 신용이 조금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고점대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던지기를 하는 모습들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팔아먹는 용도로 뭐 쓸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가세를 하게 된다면 신용 써서 들어가신 분들 투매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무섭냐면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손실률이 커져가지고 만약에 투매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용도 안 쓰고 죄도 없어. 근데 크게 떨어져. 그러니까 수익률을 다 까먹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들어간 사람들은 타겟으로 해서 공매도가 때리고 들어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 좀 증가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포지션이 변할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6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보면은 뭐 변동폭이 한 10% 넘게 나타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21선이 같이 따라붙으면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조금 있더라도 5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나 민감한 거, 네, 그렇게까지 나는 깊게 파고 들어간 거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지선은 5만 원 정도에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만 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는 매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전 쪽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자, 원전 같이 엮어서 보면 이제 현대건설 같이 봐야 되겠죠. 네.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역시, 네, 올 2월 달 정도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상승 포인트는 이제 역배로 해서 정배열 전환되고, 그 다음에 횡보, 박스 이후에 주가 상승 돌파. 이게 이제 4월 달에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였어요. 건설주도 다른 것들도 많이 올라가서 뭐 현대건설만 올라갔다 보긴 좀 어렵고 그중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대건설이다. 제가 원전 섹터 그때 말씀드릴 때도 현대건설만 콕 집어서 건설주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인데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로벌 프로젝트, 네, 뭐 그런 플랜트라든지 인프라 이런 수주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1분기 시점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매출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데다가 원전이라는 장기적 호재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주택 공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과매수 들어간 시점에서 지금 살짝 탄력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21선과 이격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벌어진 이 장기 이격도를 좁히고 들어갈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건 지지선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선이 7만원 위쪽이 되겠네요. 7만원 위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만원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아래쪽, 네, 45,000원대까지도 확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 조정도 굉장히 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안전하게 보유하실 수 있는 구간은 7만원 위쪽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눌렀다가 반등 나가는 구간이 6만원대 초반. 보통 이제 6만원 정도 말씀드리지만 한 6만 3천원, 4천원 정도 대에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21선과의 그 지지선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전략을 짤 때는 단기적 포지션, 난 단기 조정도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7만원 위쪽, 한 7만 1,000원쯤 될 것 같은데 지금 7만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7만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한다 보시면 되고요. 나는 21선 포지션까지는 보고 싶어. 나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좀 있더라도 조정을 얕게 받고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6만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7만 5천원에서 6만원까지면 거의 한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견디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조금 머리를 써서 대응해 본다라면 네, 7만 원이 깨질 때 한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상황이 다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팔았던 거 다시 사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6만 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고요. 저 밑에 5만 원 아래쪽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대건설까지 같이 봤고요. 현대건설도 지금 매수는 네, 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코나아이 볼게요. 정책주인데 이게 이제 어제 21%나 떨어졌네요. 정책주들이 근데 대부분 다 빠졌어요. 네, 다 빠지는 모습이 좀 있고 이제 물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코나아이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역 화폐 쓰시는 분들 보시면 그 지역화폐 앱에 들어가 보세요. 경기 지역화폐 그 앱에 들어가시면 코나아이라고 딱 박혀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코나아이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뭐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다라든지 뭐 전 국민에게 뭐 상품권을 나눠준다든지 등등을 할 때 뭐 결제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코나아이가 그 중에
핵심이다라고 얘기가 좀 됐었던 부분이죠. 초반부터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죠. 근데 저는 정책 테마주들은 이 선거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뭐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떠나가지고 그다지 선호하진 않았는데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25,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만원 정도까지 했으니까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도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지역화폐를 얼마만큼 더 활용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세 자체는 우상향 패턴이고요.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5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21% 떨어졌잖아요. 8만원에 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5만원까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를 얻어맞은 상태. 이제 21선 지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이 맞았으니까 여기 아래쪽 지지선이 이제 6만원쯤 되겠네요. 6만원대를 기준점에 지지선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 하단까지는 그냥 밀린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선이 45,000원에서 4만 한 7, 8천원 정도 형성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밀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뭐 4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일단 수익 깎아먹고 다시 추세를 돌리는 위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아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것은 5만원 깨지 않고요. 한 5만 2, 3천원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도 포인트를 약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I 쪽 넘어가서 볼까요? LG, CNS. 요거 갑자기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신규 종목이라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지만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시초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만원부터 시작했다 치더라도 벌써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5만원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고, 요날 첫째 날 이런 부분들 보통은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매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LG CNS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왜 매수가 이거하고 저거 있었잖아. 달바 글로벌 요것도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왔죠. 그 기관들 매수 들어온 거 보죠. 외국인 매수. 신규 종목에는 원래 이렇게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좀 신기하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CNS CNS LG CNS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3월달경부터 외국 기관들 매수 쭉 들어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보통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매집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안 빠지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한번 폭등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 같아요. 자, 공모가가 61,900원이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했다가 쭉 올라가서 9만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가버리네요. 멋지네요.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AI,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쪽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시장 분위기 거기에 맞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상당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을 한다거나 가져갈 만한 생각은 없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그 어떤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좀 붙은 것 같아 보여요. 이런 것들은 5일선 깨지면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5일선 이탈 시 매도. 자, 5일선 이탈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종가 기준 5일선 이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가에 5일선 이탈하는 가격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그 전향이 됐다라면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매도합니까? 뭐 넥스 트레이드도 요즘에 있고요. 그냥 보통 한 2시 한 30분경부터 봤을 때 5일선은 이탈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이 기준선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매수는 좋지 않겠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낸 종목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매수 의견 들어갈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종목 한번 볼까요? 솔트룩스.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거 지금 실적이 근데 안 좋아. 1분기 실적이, 안 좋죠.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자, 일단 매출액도 좀 좋지 않았고요. 실적이
약간은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쉽다. 아쉽다. 근데 지금 AI 플랫폼, 빅데이터 솔루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딱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리는 부분들은 단기적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자,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계단형 상승 잘 만들었네요. 자, 역별 돌파 이후에 횡보박스 여기도 거쳤죠. 그 다음에 단기 급등 다시 들어왔다가 또 올라가고요. 들어왔다가 또 올라가면서 이제 흐름 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까지는 장기 평균 지지, 61선 지지, 그 다음에 이제는 21선 지지겠죠? 자, 그래서 45,000원 정도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5,000원 깨지면은, 네, 61선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면은 추세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동안 특이점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전고점 돌파, 네,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책 테마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금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은 네, 잘 타고 가는 것 같아 보여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나쁘지 않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만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여유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4만원까지 빠지려면은 이게 마이너스 20%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격도가 높이 벌어진 애들은 리스크의 어떤 그 규모 자체가 좀 커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매수 의견 좀 좋지 않은데 4만원 정도 시점대에서 지지선이 확인이 된다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된다면 매수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모양새로 봐서는 내려오진 않고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횡보하면서 이평선 끌어당기게 되면 45,000원에서 47,000원 사이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인트에서 매수하기 어렵겠지만 이평선 간격이 좁아지는 모습 확인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면 포지션 그래도 잘 잡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가져오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 정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인 수익률 상위 종목, 네, 동학개미가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까 표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한화,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코나이, CNS, 솔트룩스, 현대건설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익이 좀 잘 나면 일단은 뭐 주식 투자하는 재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내 주식 여러분들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네, 이제 겨우 3천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빨리 잘 올라가서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그죠? 수익 잘 내시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수익 잘 내시고 앞으로 더 좋은 종목들, 좋은 흐름들 잘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 기대를 좀 가지고 좋은 종목들 포트폴리오 잘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하지예요.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밝은 이런 그 낮, 밝은 낮이라고 해야 되나?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뭐, 그다지 감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이런 날에는 또 많이 활동하시고, 네, 좋은 기운들, 에너지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